1월 BLS 고용보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논팜 비농업 부분의 고용이 35만 3천 건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가 됐고요. 실업률이 3.7로 나왔습니다. 계속 동일하게 집계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동일하게 실업률이 나오는 이유는 경제활동 참가율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20년 4월 저점 이후 높아지긴 했지만 팬데믹 이전 평균보다 아직 미치지 못한 수준이고요. 이런 의미는 구직 단념자가 보시게 되면 현재 낮은 레벨을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직전 달보다는 조금 높아져서 지금 46만 6천 건을 보이고 있는데, 이 구직 단념자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이 부분은 사실 보시게 되면 일자리가 잘 안 구해져서 노동시장을 빠져나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업률이 낮게 유지가 되더라도 그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봐야 되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광의 실업률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광의 실업률은 아까 말씀드린 구직 단념자에다가 파트타임, 경제적인 이유로 파트타임을 하는 사람들까지 포함을 한 것입니다. 직전 달보다 0.1%포인트가 높아졌는데, 여기죠. 위치한 부분을 보시게 되면 IT 버블 직전과 코로나 때와 유사한 흐름이고, 좀 확대해서 보게 되면 바닥을 찍고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가 뚜렷하게 나왔습니다. 따라서 BLS 1월 고용보고서 실업률이 3.7%로 계속 동일하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광의 실업률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모습, 우리가 그 추세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지금 그리고 비농업 부분의 논팜 흐름을 좀 보게 되면 경기 침체 후 추적을 계속해서 평균 수준에서 이어오다가 3개월 전부터 조금 평균을 벗어나서 높아지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경기 침체 역전된 이후 10년 3개월입니다. 평균 수준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차트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지금 35만 3천 건으로 집계된 비농업 일자리가 경기 침체를 벗어날 수 있을 정도의 숫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평균 범위 내에 그래도 높은 범위 속에 속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게다가 더 중요한 것은 가구조사인데 경기 침체 전 평균 수준에 더 가까워졌습니다. 따라서 더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광의 실업률이 이렇게 꾸준히 추세를 타고 올라가고 있는 이 흐름, 이 부분을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번 1월 7.2까지 이렇게 높아진 부분이고요. 실업률이 3.7, 3.7로 이렇게 집계가 됐지만 이 실업률은 말씀드렸다시피 경제활동 참가율의 변화가 없어서 오히려 줄었죠. 17만 5천 명이 줄었기 때문에 경제활동 참가 인원이 더 떨어진 것입니다. 여기 소폭 동일하게 집계가 된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이 부분이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는 회복이 될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업률을 계산하는 식을 좀 꼬아보면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지면 실업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3.7로 나온 실업률도 결국에는 높아질 수밖에 없는 흐름이 이어질 것이고, 세부적으로 보더라도 1월달은 조금 더 실업률이 낮아진 것으로 집계가 된 것이죠. 꾸준히 평균으로 보더라도 한 3.7 정도 유지가 되고 있다. 공식 실업률이 그렇게 조금 후퇴하다 보니까 샤메 법칙이 0.2까지 더 낮아졌습니다. 샤메 법칙은 0.5가 됐을 때 경기 침체가 시작된다라는 그런 룰인데요. 결국 계속해서 0.33까지 좀 높아졌다가 이 끝부분 보시면 재차 실업률이 더 낮아지면서 이게 더 떨어지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요. 시장은 그렇다시피 늘 헤드라인 숫자를 보고 과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또 조정되는 부분이 늘 있었죠. BLS 보고서 같은 경우는 직전 달뿐만 아니라 11월 달 거까지도 다 조정이 됐는데, 두 번째 조정보다는 또 상향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11월 달 보시게 되면 첫 번째 발표보다는 더 낮아졌습니다. 17,000건이 더 줄은 거고요. 물론 두 번째보다는 높아졌지만 첫 번째 최초 보도보다는 더 낮아진 것입니다. 그리고 12월 달, 요번에는 좀 상향이 된 것이죠. 21만 6천에서 33만 3천으로 11만 7천이 증가된 것인데, 이것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는 거고, 7월을 제외하고 23년 일자리 개정된 부분을 쭉 보게 되면 여기죠. 첫 번째 발표 후에 마지막까지 7월만 상향 조정됐고 나머지는 다 하향 조정됐습니다. 대체적으로 22%가 하향 조정된 것으로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BLS 고용보고서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이 많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BLS 보고서는 속도에 집중한 데이터다. 정확도는 좀 떨어진다.
정확 또는 필라델피아 연은의 CES 샘플 데이터를 보완해서 만든 이 차트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가장 최근 게 너무 늦습니다. 가장 최근 자료가 23년 2분기까지 나온 건데 이를 비교해보면 공식적으로는 2.1% 증가, BLS 보고서로는 그렇게 나오지만 실제는 1.7%에 그쳤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공식 통계보다 과대평가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게 정확하긴 하죠. 그런데 너무 늦게 나온다는 거. 다음 버전이 3월 14일 날 나오는데 이게 23년 3분기 자료입니다. 이게 정확도는 높지만 너무 늦다 보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안 갖죠. 당장 이렇게 헤드라인 숫자에 휘둘리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결국 정확도의 추세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시장이 흔들릴 때 투자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봐야겠죠. 이 부분은 제 영상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 계속해서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죠. CES 같은 경우는 기업조사입니다. 그리고 CPS는 가구조사고 우리가 많이 보는 BLS 고용보고서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잖아요. 요 실업률이 계산되는 것은 가구조사고 그리고 헤드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35만 3천 건이 늘었다. 이거는 기업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 겁니다. 가구조사와 기업조사 이렇게 좀 구분해서 좀 봐야 되는데 보시면 기업조사는 35만 3천 건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가 됐잖아요. 그런데 가구조사는 오히려 3만 천이 줄은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줄은 게 얼마 안 된다라고 보실 수 있지만 사실 직전 달 12월 달 가구 대상 조사가 68만 3천 건이 줄었어요. 엄청나게 크게 줄은 겁니다. 여기에 또 줄은 거니까 사실 가구조사에서는 지금 보여주고 있는 기업 대상 조사와는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기업 대상 조사와 가구 대상 조사가 이렇게 괴리가 벌어지고 있는 게 지금 22년 3월부터 총 7번 발생을 했죠. 물론 원칙은 샘플 넘버가 큰 기업 조사, 샘플 넘버가 66만 6천 개가 되니까 가구는 6만 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샘플이 크다 보니까 기업 대상 조사를 더 원칙으로 삼고 있긴 하지만 기업 조사는 또 한계가 있습니다. 복수의 직업을 그냥 기업들의 개수대로 반영을 하게 돼 있어요. 반면 가계조사는 여러 직업을 가지고 있어도 이를 한 개로 반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구분해서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응답률에 있어서도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 이 가구 대상은 그래도 아직은 떨어지긴 했어도 71%를 상회하고 있는데 이 기업 대상은 현저히 낮아져서 41%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샘플은 크긴 한데 응답률이 40%까지 뚝 떨어졌고 가구는 응답률 자체는 그래도 낮아졌지만 70%를 넘기는 수준이고 샘플이 적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고용보고서를 볼 때는 좀 디테일하게 살펴봐야 정확한 이해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경시활동 참가율이 지금 17만 5천 명이 줄었잖아요. 이게 줄면서 결국 실업률을 낮춘 그런 모습으로 이어진 거니까 지금 실업률이 3.7로 계속 동일하게 나온다?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결국 시간 문제라는 그런 뜻이죠. 네, 내용을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시간당 임금 상승률 우리가 중요하게 보고 있죠. 1월달 전월비 0.6%나 올랐습니다. 전년비는 4.5%고 12월달과 비교를 해보면 YY 4.1에서 이번에 4.5로 좀 높아졌고 크게 높아진 것은 전월비죠. 0.4에서 0.6으로 크게 높아졌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 임금 상승률에 대한 우려가 목소리가 많이 나오죠. 특히 이거는 별도 자료긴 한데 임금 상승률이 이렇게 꾸준히 높은데 무슨 경기 침체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 자료는 애틀랜타 연은의 임금 추적기입니다. 지금이 5.2%죠. 이 정도의 임금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한마디로 5%가 넘는 임금 상승률이 일어나고 있는데 무슨 경기 침체냐 보시면 사례가 있죠. IT 버블 직전에도 5%를 상회했던 임금 상승률을 받고 있었던 시즌이 있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임금 상승률이 직전보다 높아졌다고 해서 경기 침체가 없다 이렇게 해석하기에는 좀 어려운 차트가 되겠죠. 그렇다면 임금 상승률이 0.6% 오른 거 결국에는 물가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요거까지 같이 보셔야 됩니다. 시간당 평균 근로시간도 봐야 되는데 이게 전월비로는 0.2시간이 낮아졌죠. 증감률을 따지면 마이너스 0.6% 감소예요.
한마디로 아까 임금 상승률이 0.6% 올랐잖아요. 이게 시간으로 따지면 0.6% 감소가 됐습니다. 상쇄가 됐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사라진 거예요. 근로소득의 변화가 없는 겁니다. 노동시장이 좋아서 소비 증가율이 유지된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없는 그런 임금 상승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1월 일자리 같은 경우 좀 세부적으로 보면 풀타임이 63,000건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파트타임은 좀 늘었고요. 투잡, 쓰리잡도 줄었고 자영업자도 줄었죠. 이게 12월 달 풀타임이 153만 건 크게 줄었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급감을 했던 것인데 여기서 또 줄은 거예요. 이게 의미가 상당히 크다고 보고요. 늘어나봤자 뭐 지금 정규직 일자리가 아니고 시간제 근로자만 조금 소폭 늘은 거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실업률과 뭐 신규 수납 청구 건수, 그다음에 구인 건수 등을 볼 때 현저히 낮은 레벨이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고용 데이터는 노동시장의 사이클 변화에 맞춰서 전체적으로 레벨 다운된 상황이라는 것을 감안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그 지역연은이 발표했던 보고서를 갖고 설명을 드렸었죠. 경기 침체 간격이 과거에 비해서 좀 벌어졌어요. 그러면서 점차 자연 실업률이 낮아지고 최저 실업률도 낮아지고 완전 고용의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전반적으로 레벨 다운된 상황에서의 실업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구인 건수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뭐 실업률이야 샤메 법칙으로 워낙 유명한 0.5% 기준이 될 수 있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샤메 법칙에 비교해서 제가 따로 연구 보고서를 찾아서 보여드린 게 있죠. 이게 25만 건이 넘어가면 위험 라인이 될 수 있다. 그 보고서의 핵심이었고요. 구인 건수도 구인율이 지금 5%를 넘었는데 이게 4.5인가요? 엊그저께 졸트 보고서에 제가 넣었는데 4.5가 될 겁니다. 그 정도 떨어지면 위험하다. 한마디로 지금 낮은 레벨을 보이고 있지만 그 낮은 수준에서도 조금만 방향을 틀어서 상승되는 모습이 나온다면 지금 트리거가 될 수 있는 상황에 임박해 있는 그런 숫자들입니다. 단순 절대 레벨이 낮아서 과거 평균으로 쭉 줄을 긋고 이 간극이 있기 때문에 뭐 안전하다 이렇게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 좀 꾸준히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구직 단년자가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의 낮은 실업률, 글쎄요,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고,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광의 실업률, U6가 직전달보다 0.1% 높아졌고,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끝부분 추이 보시면 바닥을 찍고 계속 높아지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논팜 일자리도 보시게 되면 높은 수준으로 기록을 했지만, 뭐 여전히 평균 범위 내에 있습니다. 그게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 가구조사 대상은 오히려 평균 수준에 가까워졌습니다. 뭐 데이터가 뭐 휙휙 개정이 되는 그런 BLS 보고서이기 때문에 헤드라인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시장을 잘 대응하면서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1월 BLS 고용보고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